안녕하십니까. 복합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용 배분 및 원가 산정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연력학, 경제학, 회계학 분야에 해당되겠습니다. 비용 배분 및 원가 산정 방법론에는 수많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방법론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론은 무엇이냐를 논하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이 1, 2, 3, 4, 5, 6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은 개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질문을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번. 비용 흐름과 에너지 흐름은 전혀 상관없다. 비용 흐름이라고 하면은 경제학 아닙니까?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면은 연력학입니다. 즉 경제학과 연력학은 전혀 관련 없는 학문이다. 이게 과연 올바른 관점일까? 아니면 비용 흐름과 에너지 흐름은 정확히 동일하다. 경제학하고 연력학은 같은 거다. 물론 에너지에 관해서입니다. 과연 B번이 올바른 관점일까? 다음과 같은 에너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 복합 열병합 발전입니다. A라는 연료가 들어가서 가스터빈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죠. 그리고 HRSG로 열을 보냅니다. 이 HRSG의 열에서 증기터빈이 돌아서 여기 증기터빈에서 전기가 생산이 되고요. 열이 생산이 됩니다. 여기서 이 FA라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의 흐름은 WG 생산하죠. WS 생산합니다. Q 생산합니다. 그러면은 돈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돈의 흐름도 역시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B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B의 에너지 흐름은 WG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용의 흐름, 돈의 흐름도 어떻게 될까요? 이 연료 FB라는 연료의 돈은 WS하고 Q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이 두 개가 서로 관련 있습니까? 누구라도 없다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제학하고 연력학은 전혀 관련 없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연력학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버렸으니까 안에 시스템은 블랙박스 아닙니까? 이게 연력학이죠. 이렇게 연력학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 블랙박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FB라는 게 WG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는 게 올바른 겁니다. 이러한 관점에 의하면은. 근데 실상은 FB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비용 흐름과 에너지 흐름은 전혀 관련이 없는 관점이 합리적인 것이냐, 아니면 비용 흐름과 에너지 흐름은 정확히 동일하다는 관점이 합리적인 것이냐. A번이 옳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경제학하고 연력학하고는 전혀 관련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B번이 옳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연력학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비용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A번이 옳으냐 B번이 옳으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원가 산정은 에너지의 양을 기준으로 수행돼야 한다, 아니면 에너지의 질을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A번이 옳을까? B번이 옳을까? 자, 에너지를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으로 평가해야 될까요? 질로 평가해야 될까요? 당연히 질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학에서 valu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value, 가치 아닙니까? 가치. 가치라는 말은 질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연 원가 산정을 양으로 해야 되느냐, 질로 해야 되느냐, 또 역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발전 효율이 있습니다. 발전 효율 한 5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55%라는 숫자는 양일까요, 질일까요?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왜? 전기니까. 전기 가지고 못하는 거 없습니다. 전기 가지고 만물을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즉 전기는 양과 질이 똑같습니다. 같은 숫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HOB, 히트 오니 보일러에서의 효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 생산 효율입니다. 열 생산 효율이 한 80% 정도 됩니다. 양일까요, 질일까요? 양이라는 겁니다, 이건. 자, 그래서 이 에타 W라는 숫자와 에타 Q라는 숫자를 뭐 더하거나 곱하거나 빼거나 나누기 할 수 있겠습니까? 양으로 취급하자. 그러면 된다는 거죠. 양으로 취급하자면 이 에타 W와 에타 Q 사칙 연산이 됩니다. 근데 질로 평가하자라고 하면 이게 아닌 거죠, 이게. 사칙 연산이 안 됩니다. 만약에 양이 옳다라고 하면은
아니, 보일러가 발전소보다 훨씬 좋은 시스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으로 평가하자면. 근데 누구나 다 발전소가 훨씬 좋다는 거 많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병합 발전 종합 효율을 에타는 W 전기 더하기 열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맞는 수식입니까? 틀린 수식입니까? 역시 누구나 다 이거 저 틀렸다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왜? 이건 전기고 이건 열입니다. 양으로 평가하자. 그건 맞아요. 이게 더하기가 됩니다. 근데 질로 평가하자. 더하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더하기가 안 됩니다.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질문했을 때 답변이 전부 다 틀렸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왜? 질로 평가, 머릿속에는 질로, 에너지의 질로 계산이 이제 머릿속에서는 돌아가니까 누구나 다 틀렸다고 답변을 하죠. 역시 다시 정리하자면 양으로 평가하자. 그럼 맞는 수식입니다. 질로 평가하자. 이건 틀린 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가 산정 수식에 에타 W하고 에타 Q 변수가 들어갑니다. 그게 맞는 수식일까요? 틀린 수식일까요? 다시 말하면 에타 W와 에타 Q 변수가 들어가는 원가 산정 수식은 에너지를 양으로 평가하는 겁니까? 질로 평가하는 겁니까? 양으로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에타 Q가 양이니까. 그래서 다시 에너지를 그러면 양으로 평가해야 되느냐 질로 평가해야 되느냐 질로 평가해야죠. 그래서 원가 산정 수식에 에타 W와 에타 Q 변수가 들어가는 수식, 즉 현재 회계학에서 적용하고 있는 뭐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 방법이라든지 웍 방법, 힙 방법, 이퀄 메서드 방법 등은 에너지를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질로 평가해야죠, 에너지를. 열병합 발전으로부터 생산된 열 가격은 비싸야 한다. 물론 비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고 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뭐 하여튼 열병합 발전으로부터 생산된 열 가격은 비싸야 한다라고 한번 물음표를 쳐보죠. 그러면 복합 발전에서 복수기에서 열을 방출을 합니다. 버리죠. 근데 버리지 않고 인근 수산 양식장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복합 발전에서의 복수기 방출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산 양식장에 공급하였습니다. 그럼 그 수산 양식장으로부터 그 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받을 돈이 비싸야 합니까? 싸야 합니까? 누구나 다 싸야 한다라고 답변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열병합 발전, 지역 난방은 열은 비싸야 한다. 수산 양식장에 공급한 열은 싸야 한다. 그 기준이 뭡니까? 양으로 평가하자. 양이 똑같아요. 똑같아. 양은. 열병합, 그 지역난방 열이나, 그 복수기에서 방출된 열이나, 수상 양식장에 공급한 그 열이나 비슷비슷합니다. 양으로 평가하면, 이것이 비싸면 수산 양식장에 공급하는 열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질로 생각하니까, 수산 양식장에 공급하는 열 가격은 매우 싸야 한다라고 답변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질로 생각하니까. 질이 맞는 거죠. 양은 120도씨짜리 1kg이나 40도씨짜리 3kg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양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질로 평가해보자. 누구나 다 좌측이 좋다는 거. 좌측이 돈이 더 비싸야 한다. 라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게 양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질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거 HOB 효율, 에타 Q 이거 양이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CHP 열생산 대체 설비는 HOB, 히트온리 보일러입니다. 지금 이 8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지금 회계학에서 원가 산정 열병합 발전에서 생산된 온수의 지역난방열의 원가 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게 양이라는 거죠. 양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근데 뭐 또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열 생산 대체 설비 효율은 히트온리 보일러죠? 가스 히트펌프는 안 됩니까? 히트온리 보일러는 80%입니다. 가스 히트 펌프는 COP가 대략 한 1.7? 2.0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2.0이라는 뜻은 200%라는 뜻입니다.
80을 넣을 거냐, 200을 넣을 거냐, 두 개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시 질문, 왜 가스 히트 펌프에서의 효율은 적용이 안 되는가? 원가 산정에서 적용할 수 없는가라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왼쪽도 열을 생산하고 오른쪽도 열을 생산합니다. 열 부족량을 HOB로 생산하기 때문이다 라고 또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히트온리 보일러로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또 질문이 바로, 그러면은 가스 히트 펌프 가지고 열 부족량을 생산하면 200%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냐 라고 또 제가 반론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열 부족량은 보일러도 떼고요, 가스 히트 펌프도 떼고, 연료전지에서 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되죠. 그 다음에 각종 재생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공장 어떤 플랜트에서 막 뭐 각종 재생열을 막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열을 공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거 효율, 히트온리 보일러는 80입니다. 가스 히트 펌프는 200입니다. 200. 연료전지는 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거의 효율은 얼마를 적용해야 합니까? 보일러만 적용하겠다 그럼 80 명확합니다. 근데 이거잖아, 이거. 이렇게 각종 열을 모집하는 게 에너지 정책,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일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너지를 양으로 평가하면 이와 같이 천지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80이고 이건 200이에요. 둘 중에 어느 거 넣을 거냐? 논란이 발생을 한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질로 평가하면 그 숫자는 비슷합니다. 네, 질로 평가해야 된다. 그럼 질로 평가하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엑서지라는 것입니다. 회계학적으로 엑서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엑서지 방법을 적용해서, 엑서지라는 말은 연력학입니다. 연력학 제2법칙적 에너지입니다. 연력학을 동원해서 회계학에서 이미 원가 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계산을 안 하죠? 다른 나라에서는 합니다. 단지 채택을 안 해서 그러지. 엑서지 방법론으로 회계학자분께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엑서지 방법론으로 그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대체 설비 방법론으로 지금 회계학에서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체 연료입니다. 대체 연료의 투입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연료 산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거 말이 안 맞는 거죠. 대체 연료 투입이 말이 맞는 겁니다. 산출이라는 말은 이건 틀린 단어죠. 이거는 투입입니다. 투입 연료량이에요. 근데 엑서지 방법론은 실제 엑서지, 여기서 이제 대체라는 말은 대체 시스템이고, 실제라는 말은 실제 그 자체 시스템이죠. 실제 엑서지 투입으로 계산할 거냐, 실제 엑서지 산출을 기준으로 계산할 거냐. 자, A하고 B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 단어인 것 같습니까? 실제 엑서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실제 엑서지 투입 산출량으로 계산해야 된다. 투입이 맞죠. 왜냐? 아니 이거 투입이잖아, 투입. 근데 왜 여기는 산출입니까? 투입이 맞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지금까지 전세계 회계학자들이 엑서지 산출을 기준으로 원가 산정을 수행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계산한 거예요, 이거를. 아니, 대체 연료는 투입을 계산을 했으면서 왜 엑서지는 산출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죠? 이게 틀린 거죠. 즉, 지금 그 회계학에서 엑서지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틀렸다는 겁니다. 잘못 적용했다. 투입이 맞다는 겁니다. 그럼 회계학자분께서 엑서지 투입량을 계산할 수 있느냐? 계산 못합니다. 기계공학자분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럼 엑서지 산출량은 계산할 수 있느냐? 산출량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서지 방법이 엉터리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 주장하지 말고 비합리적임을, 그 엑서지 방법이 엉터리다라고는 것을 수식으로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말로 주장하면 안 됩니다. 수식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은 동영상 발표자는 뭐 증명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뒤에서 증명을 하도록 하고, 동영상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제 장시간에 걸쳐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을 이제 제가 증명 및 논리 전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논란이 끝날 수가 없다. 네, 끊임없는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필히 기억해 주시고요. 따라서 제3자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당사자가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사자란 생산자와 구매자가 판단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엑서지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엑서지 방법을 계산해야 한다. 단 지금까지 엑서지 방법을 잘못 적용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 효율수식의 근원은 연력학이다. 그렇지 않다. 효율수식의 근원은 경제학이다. 연력학일까요? 경제학일까요? 예, 본 동영상 시청자분께서 전부 다 연력학이라고, 효율은 연력학적으로 계산하는 거다라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경제학이라는 거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의 정의가 뭐냐면은 투입한 에너지에 대해 이용될 수 있는 에너지의 비입니다. 이게 효율의 정의입니다. 이용될 수 있는 에너지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연력학적 관점입니까? 경제학적 관점입니까? 이용될 수 있는 에너지. 경제학 아닙니까? 경제학. 연력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에너지가 다 이용될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빼고 밖으로 나가시면 공기 있지 않습니까? 외기 공기, 환경 공기. 네, 그것만 빼고 그걸 데드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 상태, 죽은 상태만 빼고는 어떠한 에너지든지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학은 버리면 이용 안 하는 거고, 쓰면, 사용하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 뜻이에요. 경제학입니다. 경제학. 효율의 정의는 경제학이다. 연료 에너지 F가 투입되어서 전기 W를 생산하고 열 Q를 환경으로 버렸습니다. 효율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W라는 게 F. 네, 이게 맞죠? 이게 맞죠? 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게 맞죠? 맞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력학에서 그렇게 하더라. 연력학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 네, 왜 이 수식이 나오는지 연력학에서 증명할 수 있는가? 연력학에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이거를 정의라고 부릅니다. 정의. 증명이 아니에요. 정의입니다. 정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묻지 말라, 따지지 말라. 네,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라고. 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수식이 나오는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 법칙. F는 W 더하기 Q 아닙니까? 이거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서 정답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경제학의 비용 균형식을 한번 적용해보죠. 경제학을 적용해보겠다는 겁니다. 경제학의 특징이 뭡니까? 이용했으면 돈이 존재하는 거고, 버렸으면 영혼 아닙니까? 자, F 연료가 들어갑니다. 그거 연료 단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전기를 생산을 하죠. 예, 그래서 전기 단가가 붙입니다. 여기다가 열이 이거 열 아닙니까? 이 열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굴뚝으로 막 버리죠. 그 굴뚝 가격 얼마입니까? 0원이지 않습니까? 0원. 이렇게 0. 자, 그래서 이거를 0이니까 삭제를 합니다. 이 수식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를 F를 이쪽으로 보내고요. 예, CW 이쪽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이거. 이게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수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식이 됐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르고 싶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효율이라고 부르자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이게 이건 등호예요, 등호. 근데 세 개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의예요, 정의. 묻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하라고. 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경제학입니까? 그 연력학입니까? 이거 경제학 아닙니까? 우측이 뭡니까? 이거 이거 연력학 아닙니까? 연력학. 경제학하고 연력학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강조를 하였습니다. 경제학하고 연력학하고 같은 거라고 이렇게. 같습니다. 경제학하고 연력학하고. 그래서 네, 바로 효율 수식의 근원은 연력학이 아닙니다. 경제학입니다. Q에 0을 곱하는 이유는 네, 여기 Q에다가 0을 곱했습니다. 왜 Q에다가 0을 곱하죠? 연력학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A번. B번. 경제학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네, 경제학적으로 이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0을 곱하는 겁니다.
경제학이라는 거죠. 효율 수식의 근원은 경제학이다. 그럼 제가 왜 이거를 강조를 하느냐? 이 질문 5번을. 그렇다면 열병합 발전의 효율은 어떻게 계산돼야 되는가? 앞에서 제가 잠깐 열병합 발전의 효율이 뭐냐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열병합 발전에서의 종합 효율은 W 더하기 Q, 이거 틀렸다는 거죠. 자, 그럼 연력학 제1법칙적으로는 맞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연력학 제1법칙적으로 이거 효율 누구나 다 틀렸다는 거. 네, 틀렸다라기보다도 이거 인정 못한다 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연력학적으로 정의가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열병합 발전에서의 효율은 연력학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으로 계산해야 된다 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쓰이느냐? 네, 열병합 발전의 우선순위, 발전소의 우선순위 결정을 할 때 이 효율 수식이 적용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수식은 동영상 1번에서 세부적으로 제가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00% 정답으로부터 출발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것 때문에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제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왜 정답이 아니냐? 아니, 곱하려면은 양변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초등학교 사칙연산 똑같은 수를 양변에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야 한다. 초등학교 수학 아닙니까? 초등학교 산수 아닙니까? 똑같은 수를 곱해야죠. 똑같은 수를. 근데 왜 서로 다른 수를 곱합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뭡니까? 여기다가 0을 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다 무슨 숫자가 있어요, 분명. 네. 그게 정답이죠. 그럼 이 숫자가 뭐냐? 그것이 바로 환경이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탄소 배출권이죠. 여기서 이 수식으로부터 이게 0이 아니에요, 이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그게 바로 탄소 배출권입니다. 그 탄소 배출권이 바로 환경이죠. 그래서 연력학, 경제학, 플러스 환경학까지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00% 정답이 되겠습니다. 100% 정답이란 이게 존재한다로부터 그 복합 발전의 원가 산정, 도대체 전기 원가 얼마고 열원가 얼마냐를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따라서 복합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비용 배분 원가 산정 방법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다입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론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론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뭐냐? 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환경학까지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환경은 만물 아닙니까? 만물이죠. 그 다음에 연력학, 법칙 아닙니까? 법칙. 경제는 뭡니까? 인간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 인간 생활을 연력학 법칙으로, 만물 아닙니까? 만물. 즉 만물을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학문이 탄생해야만 하겠습니다. 즉 이 제 아무리 합리적인 방법론을 여기 비용 배분 및 원가 산정에서 찾았다고 한들 정답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고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논란이 없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한다. 즉 그 만물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이 짠 하고 탄생을 하고, 이 새로운 학문으로 이거를 계산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문 탄생이 매우 중요하면 그것이 바로 환경열 경제학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즉 환경열 경제학에서 비용 배분 및 원가 산정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탄소 배출권도 계산을 해낼 수 있어야 하고, 무용에너지 배출권? 에너지를 막 방출을 합니다. 그 에너지를 방출을 했다. 그 페널티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유용한 에너지를 굴뚝을 통해서 막 방출을 하죠? 정부에서 페널티 매겨야 됩니다. 환경 아니에요, 환경열 경제학. 6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으로 전기 생산을 줄이고 열 생산을 늘리면, 자, 전기 생산을 줄였습니다. 열 생산을 늘립니다. 전기 원가는 낮아져야 합니까? 높아져야 합니까? 낮아져야죠. 전기 생산을 줄였는데, 그 줄인 만큼 열 생산을 늘렸습니다. 전기 원가는 낮아져야 하는 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다양한 방법론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1번 방법, 2번 방법, 3번 방법, 쭉쭉쭉 7번 방법. 7번 방법이 엑서지 방법입니다. 자, 전기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이건 열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여기가 전기 원가입니다. 전기 원가. 전기 원가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것이 바로 7번 엑서지 방법론입니다. 예, 합리적이죠. 이거. 지금 회계학에서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인정받고 있는 방법론 5번. 네, 베니피트 디스트리뷰션 방법 혹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슐리 방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방법. 전기 단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 생산량을 줄이는데 왜 전기 단가가 높아지죠? 이상하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를 양으로 평가하면 일반 상식과 맞지 않는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제가 이거 좀 지금 회계학 방법론은 계속 양으로 계산하고 있다고 이렇게 양으로 이 숫자가 들어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회계학적 방법론에서 쓰는 방법론입니다. 그 양이에요, 양. 에너지를 양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엑서지는 에너지를 질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질로 평가하면 일반 상식과 정확히 맞는 결과가 도출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엑서지가 뭐냐라고 저한테 혹은 질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동영상 2번에서 엑서지란 이런 것이다라고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질문 4번에서 했듯이 회계학자 분께서 이미 엑서지 방법론으로 계산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계산 안 하지 다른 나라 많은 다른 나라에서 이미 회계학자 분께서 엑서지 방법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엑서지에 대해서 어떤 오해 혹은 선입견이 없었으면 합니다. 동영상 2번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언스 유럽이 어디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에너지가 아니라고 엑서지를 생각하라고. 엑서지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으로부터 파생된 그 가치 에너지라고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정확히는 유효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에너지의 가치를 평가하는 어떤 상태값이 되겠습니다. 퀀터티가 아니라고, 양이 아니라 퀄러티로 가라고, 질로 가라고 이렇게 명확히 써놓고 있습니다. We need to measure 엑서지. 우리는 엑서지가 필요하다고. 네, 좀 단어가 틀렸네요. 엑서지는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엑서지는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엑서지다. 여기 사이언스 유럽, 그리고 ACEE, 아메리칸 카운실 포 온 에너지 에피션시 이코노미. 아메리칸 카운실, 미국 의회 경제학에서 ACE는 가장 엑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노력하고 있다고. 엑서지입니다, 엑서지. 경제학, 이코노미 아닙니까, 이코노미. ACEE. 경제학자가 엑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그게 바로 ACE, 미국 의회. It is 엑서지입니다. not 에너지가 아니에요. 엑서지라고 지금 써놨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제학이에요. 당연히 연력학, 공학에서는 당연히 엑서지죠. 왜? 그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경제학자 혹은 회계학자 분께서 우리나라 좀 엑서지가 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많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미 경제학 아닙니까? 엑서지에 대해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고서에 회계학적으로 엑서지 방법론이 존재하며 연력학적으로는 엑서지 방법론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모든 보고서에 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월드뱅크, 세계은행의 보고서에서도 연력학적으로는 엑서지 방법론이 가장 합리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6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엑서지 방법론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단지 지금까지 산출 이게 틀렸다, 잘못 계산했다, 투입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